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살 시도했던 거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다시 하자면, 저는 한 달 전 7월 중순쯤에 자살 시도를 했었고요. 다음 날에 병원으로 실려가서 응급실에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중환자실로 올라가서 한 3, 4일 정도 치료를 받았고요. 입원을 통해서. 그 다음에 퇴원을 했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가서 2주 정도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고 여러분과 함께 으쌰으쌰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 자살 시도는 정말 충동적인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자살 시도를 하기 한 1, 2주 전부터 정말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 주변 사람들도 예서가 요즘에 진짜 힘든가 보다 느낄 정도로 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진짜 제가 못 버틸 만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어떤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있던 한 친구가, 제가 그때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자살하고 싶어 라고 써놨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같은 걸 잘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프로필 사진도 그렇고. 근데 그냥 너무 답답하고 이걸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누가 보길 바랬다기보다는 모르겠어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답답한 마음에 자살하고 싶다고 상태 메시지를 써놨었는데, 그걸 그 모임에서 본 한 친구가 "야, 너 진짜 애 같다. 너 아직 철 덜 들었네." 이러면서,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거기다가 그런 걸 써놓냐고, 너만 힘드냐는 식으로. 모르겠어요. 일단 저한테 딱 박힌 그런 단어는 "너 애 같다. 넌 애네. 너 나이 그렇게 먹었는데 아직 애네." 이런 말이 정말 크게 확 꽂히더라고요. 그때 뭐랄까, 제가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저의 이런 지푸라기도 팍 놓쳐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뛰쳐나가서 발작을 심하게 겪고 다시 돌아왔는데, 어쨌든 간에 사과는 받았어요. 사과는 받았지만 그냥 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괜찮아 하고 넘어갔던 게 화근이었는지 그 다음 날부터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한 이틀 후에 그 알바를 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울고, 막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울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출근하다 울고, 출근해서 울고, 퇴근하다 울고, 집 앞에서 또 울고, 집에 들어와서 또 울고, 이런 거를 한 3, 4일 정도 반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초연한 상태가 딱 됐을 때 집에서 이제 알바를 끝내고, 그게 단기 알바였거든요. 알바를 끝내고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집에 혼자 있는데. 물론 그 전부터 제가 한 1, 2주 동안 술을 정말 많이 먹긴 했어요. 근데 먹고 울고 자고 먹고 울고 자고를 반복하다가 이제 자살 시도를 한 딱 그 당일에, 그날도 역시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냥 머리에서 오늘이구나, 내가 죽을 날은 오늘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이 좀 저한테 너무 세고 안 맞아서 집에 모아뒀던 약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자세히 세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200알은 넘었을 거예요. 그게 몇 달치였으니까. SNS에 저를 잊어달라 이렇게 글을 남기고, 막상 자살 시도할 때 사람들은 물건 정리도 하고 유서도 길게 남기고 그런다는데, 저는 충동적이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냥 SNS에 짧게 글 남기고 약을 다 털어넣었죠, 입에. 제가 그래도 머리를 굴린다고 굴린 게, 사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보통 응급실 가서 위세척을 하고 넘기는데,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량을 한참 넘길 정도로 술을 마신 후에 약을 먹으면 효과가 좀 더 나지 않을까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언니가 왔고 제가 술 마시고 막 잠을 자거나 뭐 약이나 술에 취해서 자는 일이 좀 흔했다 보니까 언니는 그때는 심각성을 잘 몰랐대요. 그냥 얘가 또 술 취해서 자는구나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도 제가 못 일어나니까 이제 언니는 슬슬 그때부터 걱정을 미친 듯이 한 거죠. 그러고 저를 봤는데 제가 뭐 톤은 기본이고 정신이 없는 상태로 팔이 보라색? 파란색? 보랏빛으로 싹 변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 놀라서 응급실에 전화를 했고 구급 대원분들이 닥쳐서 제 뺨을 이렇게 때리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했는데 제가 끝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도착을 했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뒤늦게나마 위세척을 했던 것 같아요. 막 물 먹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어가지고 언니는 그때 자기가 좀 더 빨리 데려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자책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제가 늦게 갔으니까 위세척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갑자기 급하게 의식 없이 실려간 제가 중환자실로 바로 옮겨졌거든요. 병원 측에서 제가 괜찮다 안 괜찮다 말을 안 해주니까 진짜 막 이렇게 덜덜 떨면서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리튬이라는 약이었을 거예요. 그 약이 몸에서 부작용을 좀 뒤늦게 일으킬 확률이 있대요. 그래서 수시로 체크가 필요했고 그 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지 뭐 피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에서 3, 4일 정도를 보냈어요. 저도 처음 중환자실을 가보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제가 말을 똑바로 못했어요. 초점도 이렇고 막 이렇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입도 입 모양도 좀 이상하고 여튼 좀 제 상태가 이상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가 한 3, 4일 후에 공연이 잡혀있는 때였어요. 지금처럼 코로나가 4단계로 격상되고 그러기 조금 전이어서 근데 이제 받았던 공연비를 다 이제 환불을 해드리고 왜냐면 제가 병원에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공연도 취소가 됐고요. 중환자실에 있으면 소변줄 같은 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의식이 없는 환자분들, 거동을 할 수 없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소변줄 같은 걸 하고 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통이 있고요. 밥을 잘 못 먹어서 죽으로 식사를 해결을 했고 제 양 옆에는 상태가 좀 안 좋은 분들이셔서 괜히 저까지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냥 거기 분위기가 좀 공포스러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매일 피 검사를 했고 제가 열이 좀 많이 나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당시에 실려갔을 때부터 몸이 많이 뜨거웠고 아랫배도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체온이 계속 안 내려가니까 간호사 분들이 아이스팩 같은 거를 막 몸 군데군데 이렇게 놔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열을 내렸고 정신과 교수님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 여러 군데에서 저한테 회진 오듯이 뭐 여러 가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중에서 후에 병동 생활을 할 때 제 주치의가 됐던 여자 선생님께서 저한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왜 깨어났지 싶다고.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렇게 생명력이 끈질겨서 살아났구나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 당시에는 빨리 다시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눈 뜨자마자 진짜 나 왜 깨났지? 이 생각을 먼저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3, 4일을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보내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다들 그러셨거든요. 예서 씨가 이대로 집에 가면 분명히 다시 자살 시도를 할 것이다. 특히 자살 시도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근 한 달 동안 재시도를 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했었고
제가 이미 죽고 싶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다 보니까 이대로 집에 보내면 분명히 다시 시도를 할 것이다. 바로 정신과 병동으로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스케줄들이 좀 있었어요. 소화를 해야만 하는, 어떻게 미룰 수가 없는. 그래서 가퇴원을 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입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퇴원을 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있는 동안에 면회가 하루에 30분, 1시 반부터 2시까지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언니가 와가지고 같이 껴안고 저도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가기만 하면 자살해야지 하고 있었고, 그래도 가족들이 워낙에 속상해하고 지방에 계신 부모님도 엄청 놀라셨지만 이제 건강이 나쁘셔서 여기까지 오지는 못하시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살아난 거에 대한 짜증과 또 가족들을 볼 낯이 없는 걱정을 시켜드렸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해도 그렇지만 내가 나를 버리려고 했던 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미안함과 중환자실에 대한 그런 무서움, 공포감, 막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전화를 하자마자 우셨고 언니도 많이 울었고, 저희 집 근처에 이웃에 엄청 친하게 잘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원래라면은 입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폐쇄병동에 입원은. 근데 예전부터 입원을 계속 권유받았고, 특히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무조건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믿져야 본전이다. 난 이제 고민할 것도 없고 그래 입원하자 해서 유튜브를 잠시 접고 폐쇄병동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었는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자살기가 씌였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부모님, 가족을 비롯한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친구들에게 다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해요. 혹시나 자살 시도를 하고 싶어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죽어도 문제예요. 남겨진 가족들이나 죽는 순간에 후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어도 문제지만 살아도 문제예요. 가족들이 저를 잃을까 봐 엄청 많이 불안해했었고요. 결론은 이렇게 잘 살아났는데 솔직히 병원비, 응급실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깨지고, 차라리 시도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살을 시도하고 난 이후에, 살아난 후에는 감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진짜 외부 환경적으로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내가 나를 버렸다는 게 가장 큰 상처겠죠. 앞으로도 쭉 갖고 살아가야 하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자해처럼 이렇게 막 보이진 않지만 제 마음속에 그렇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술도 안 마시고 카페인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고, 다행히 약도 처음에는 약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정신과 약도 거의 많이 먹지를 못했어요. 나는 지금 막 발작이 올 것 같은데, 특히 중환자실에서는 되게 불안하니까 발작이 많이 왔어요. 진짜 진정제를 맞아야 될 정도로 크게도 왔었고, 여튼 그런 힘든 한 달 보냈습니다. 이렇게 후유증이 심할 줄은 몰랐어요. 몸적으로도 아무리 이상이 없이 이제 깨끗해졌다지만 갑자기 귀가 멍멍하게 들리는 부작용도 왔었고,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위랑 간이 상해가지고 계속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너무 피곤하고 컨디션이 진짜 제로였는데, 다행히 지금은 빨리 폐쇄병동에 입원을 해서 안정을 좀 많이 취해서인지 별로 문제는 없어요. 네.
자살 시도는 갑작스럽게 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으로 세운 건 아니어도 항상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런 내 감정들을 빠르게 평소에 캐치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죽고 싶었지만 진짜 이걸 실행할 정도로 죽고 싶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술을 먹으니까 또 그렇게 실행에 옮겼고, 또 솔직히 제가 맞지 않는 약들을 계속 들고 있었던 이유 또한 언젠가는 내가 이거를 다 먹고 자살할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둔 거였어요, 사실. 그런 나의 전조 증상들을 빨리 알아차리면 저처럼 이렇게 돈 깨지고 몸 버리는 그런, 멍청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저도 저만의 아픔이 있었으니까 여튼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후회해요. 이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자살 시도를 왜 내가 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버리려고 했을까? 하는 게 계속 지금도, 물론 그로 인해서 얻은 것들이 있고 제가 더 강해지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게 어머니한테 버려진 그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나를 버린다는 거는 어쩌면은 부모님이나 다른 누가 나를 버리는 것보다 더 스스로를 버리는 게 더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아무리 힘들고 죽고 싶어도 나를 버리지 말자. 우리 이제 진짜 저 안 그럴 거거든요. 우리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되게 무겁네요. 마냥 살아라 삽시다 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100% 아니 200% 반드시 후회를 할 거예요. 자살 시도를 하면. 제가 다시 살아난 거는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고 선물이고, 아직 제가 정말로 죽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들게 하는 그런 거였고, 아무리 바꿀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들도 이렇게 치료를 받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이 건강해져서인지 다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할 게 아니었더라고요. 자살 충동이 갑작스럽게 들거나 하시는 분들은 술 절대로 드시지 마시고요. 바로 그 즉시 병원으로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약도 조절을 해서 드시고 하면서 다시는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그냥 제명까지 잘 살고 삶을 잘 마무리하기로 약속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도 쭉쭉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우리들의 유튜브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